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 공모를 통한 추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모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다시 밝힌 건데요. 공모 불참 등을 선언한 순천대학교는 인내하고 대화하며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록 지사가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신설 공모. 질문이 쏟아졌고 김 지사는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는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모 방식에 의지 않고 어느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 대체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추천을 한다 이거죠. 김 지사는 만약 5월 중에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이 실패하더라도 당초 2,000명 증원 규모 중 대학별 조정 후 최소 500명으로 예상되는 남는 정원 내에서 계속 전남 의대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 방식에 반대하거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지만 전략적 판단은 도민 신뢰를 받기 어렵고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다며 공모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공모 중단이나 철회는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김 지사는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에 대해서는 무한 인내로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대 총장님이나 순천시장도 필요하면 더 만나서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전라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대 등을 향해 공모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모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는 김영록 지사. 전략회의에서 전남도청 간부들에게 의대 신설 공모와 관련해 충분히 숙지한 뒤 순천대와 순천시 등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학 관계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쯤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학생과 교사, 전문가와 함께 미래 교육에 관한 토론과 강연에 나섭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민주적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 달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식에서 샌델 교수는 공생애 교육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는 전남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을 읽고 토론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추려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우선순위를 둔 질문을 뽑아가지고요. 그 질문으로 토의 토론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까지. 탄훈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교육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I will be focusing on important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닷새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폴킴 미국 스탠퍼드대 부학장 등 5명의 석학이 강연에 나섭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도 함께해서 좀 좋은 뜻깊은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한계가 우리 학생의 한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세계적 지성인과 전남 학생 간의 풍성한 대화 의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라 마지막 방역 조치로 남아있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가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전환됩니다. 또 확진자 격리 기준도 현재 5일 권고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권고하는 등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요즘 수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맘때 영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인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 중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교내 수두 의심 학생이 발생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 수두 환자는 2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300여 명이 감염됐고 올해 누적 환자는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금까지 400명 가까이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두는 보통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도 예외는 아니라며 수두가 유행하는 6월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도 안 떨어지고 한 일주일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해요. 드물지만 걸리게 되면 아주 복잡하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물집이 발생하는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심박으로 인하여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적절하지만 접종 시기를 놓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 율촌산단에서 동북권 감염진단검사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북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지난 2022년 착공했고 검사실과 연구시설 등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개청으로 전남 동북권의 감염병 확산 차단 골든타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지역 2024년 개별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0.58%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한평군이 1.44%, 고흥군 1.14%, 화순군 0.85% 순이었습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입니다. 광양 지역의 유일한 국보로 1992년부터 시작된 반환 요구가 3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후반 지금의 광양시 옥룡면 은평리에 있었던 중흥사란 사찰에 건립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파괴된 이후 옥룡면사무소와 조선총독부박물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거쳐 지금의 국립광주박물관으로 100년 가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은 속리산과 합천 영암사지 등 국내에 남아있는 다른 쌍사자석 등과 비교해도 보존 상태가 특히 양호하고 예술적 가치도 뛰어난 문화재입니다. 1962년에 국보 제103호로 지정됐고 1992년 처음으로 주민 2,210명이 동참한 반환 요구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이후 32년 동안 광양 지역에서는 반환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양시장 공약사항인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안건으로 채택됐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어 별도의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미학적으로나 그 조형물이 가장
가장 우수한 그 석등으로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그 쌍사자석등을 우리 품으로 가져오면서 우리 시민의 어떤 그 자긍심과 그걸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미 시민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올 연말까지 국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과 석등 제자리 찾기 시굴 조사가 진행되는 등 궁극적으로는 박물관 건립도 구상 중입니다. 원위치에 저희들이 제자리를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사 내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석등의 그 제자리 복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수 차단이랄지 습기 제어 시설 등을 갖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보호 시설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광양 시민들의 이번 캠페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신안군이 신안군을 상징하는 수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나한송 자생지로 신안군 가거도가 유일한데요.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길 옆으로 나란히 뻗어 있습니다. 신안군의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잎끝이 동그랗고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한송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이 숲은 모두 4천여 그루의 나한송이 4km에 걸쳐 심어졌고 앞으로 15km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나한송은 남부지방의 금송이라고 할 만큼 수영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그리고 이게 상록 침엽수인데 소나무처럼 늘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나한송은 국내에서 신안군 가거도에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거도 나한송은 수령만 270년을 넘을 정도로 대단히 귀한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안군만의 독특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나한송은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의 상징목인 소나무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34곳에서 상징목으로 사용할 정도로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안 군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군의 군민 정신하고도 정체성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한송으로 이렇게 군목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군을 상징하는 해당화가 더 이상 군락으로 자라지 않고 있어 새로운 상징화를 선정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성 첨단 소재 복합 공장이 율촌 산단에 들어섭니다. 롯데케미컬의 자회사인 롯데케미컬 삼박 KFT는 오늘 율촌 제1산단 내 24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능성 첨단 소재 컨파운딩 공장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 5월까지 연간 50만 톤 생산 규모의 ABS와 PC, EP 등 기능성 첨단 소재 복합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컴파운딩 공장인 롯데케미컬 삼박 KFT 율촌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신규 고용 260여 명을 포함한 62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수 관광 웹드라마 하멜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여수시의 9번째 웹드라마인 하멜은 하멜 표류기를 기반으로 제작됐고 MZ세대 주인공이 조선시대와 현재를 오가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웹드라마를 제작해 지역 명소와 관광지를 알리고 여수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됩니다. 농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농가는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오른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농업인은 면적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와 가족을 초청해 전남 드래곤즈 홈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 퓨처엠 광양 양극소재실 임직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입장권을 기부해 마련했으며 축구교실과 사인회 등도 진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팟캐스트 방송 부쿠부쿠 2기를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부쿠부쿠는 학생들의 인문학 교육과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매주 월요일 모바일 앱 팟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오락가락 비가 내렸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도 하늘빛은 흐리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에 내일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의 봄 날씨를 기대하는 마음과 달리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또 목요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양 12도, 그 밖의 지역은 1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8도, 순천, 광양, 고흥 20도로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2시 15분, 간조 시각은 아침 8시 3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해경이 해양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수해경과 여수시, 해양수산청 등 15개 기관은 오늘 낙포동의 한 부두에서 인명구조와 유해물질 탐지 훈련 등을 실전처럼 전개했습니다.